2022년 전산회계 운용사 2급 실기시험 제4회 모의 문제 중 네 번째 결산 정리사항 문제와 다섯 번째 장부조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249페이지 네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말 12월 31일 결산 정리사항을 회계 처리하고 마감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결산 정리사항에는 총 7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수동 결산 문제가 4문제 정도, 그리고 자동 결산하는 문제가 3문제 또는 4문제, 수동 결산이 3문제면 자동 결산이 4문제고요. 수동 결산이 4문제면 자동 결산이 3문제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자동 결산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감가상각비 계상하는 거, 그리고 매출 채권,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 기말상품 재고에 구해서 넣는 거. 이거는 반드시 나오니까 여러분이 연습을 자주 하셔서 꼭 맞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결산 정리사항에서 수동 결산을 제일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자동 결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말 현재 소모품비 계정의 미사용액은 30만 원이다. 자, 소모품비 계정에 아직 사용되지 않은 게 30만 원이 있대요. 즉, 비용 처리했던 계정에서 30만 원이 남았답니다. 그러면, 그렇죠. 자산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회사가 정말로 소모품 B 계정으로 했는지를 한번 보고 갈게요. 학계잔액산표에 12월 31일로 조회를 해주시고요. 판매관리비에 소모품비. 정말로 소모품비로 했네요. 그럼 여기에서 170만 원은 사용한 거니까 비용 처리했고 30만 원만큼만 자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에서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로 들어오시고요. 차변에 소모품 되겠습니다. 172번 쓰겠습니다. 금액은 30만 원. 대변에 비용을 그만큼 줄여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소모품 B 830번 쓰겠습니다. 3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소모품비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기말 현재 영업부 건물 화재보험료의 기간 미경과분은 120만 원이다. 영업부 건물 그리고 기간 미경과분은 120만 원이다. 이 문제로만 봤을 때는 미경과분인 120만 원이 선급비용, 대변의 보험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회사가 과연 이 보험료를 비용 처리했는지 아니면 자산 처리했는지를 꼭 열어보셔야 됩니다. 자, 전체 메뉴에 학계잔액산표 열어주세요. 자, 12월 31일로 조회 버튼 한 번 더 눌러주시고 당좌자산 쪽에 내려오니까 우와, 비용, 즉 자산 처리했어요, 비용을. 그러면 자산 처리한 거에서 미경과분을 빼면 경과된 것, 즉 보험료, 비용 처리해야 되는 금액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계산기를 한번 눌러서 200만 원 중 120만 원을 빼겠습니다. 그랬더니 80만 원만큼이 뭐가 된 거예요? 경과된 거. 그래서 비용 처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이렇게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학계잔액산표를 열어보는 그런 습관을 길어주시기 바라요. 자,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로 가겠습니다. 자, 차변에 보험료가 되겠죠? 보험료 800번대 보험료입니다. 821번 가겠습니다. 금액은 80만 원. 대변에 선급 비용을 그만큼 줄여줘야 되겠죠? 자, 선급 비용 줄여주겠습니다. 8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수동 결산도 풀어봤습니다. 세 번째, 단기 차입금 중 포르쉐사의 외화 단기 차입금 1,200만 원, 미화 만불, $10,000라는 얘기죠. 포함되어 있다. 단 기준 환율은 1달러당 1,100원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장부 금액은 자, 1200만 원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그쵸? 1200만 원 나누기 만불 하면은 1200원이었어요. 자, 1200원씩 갚아야 되는 걸 지금 결산에 1100원씩 갚으면 돼요. 오, 100원만큼 이익 받네요. 그죠? 이렇게 외화 자산에 대해서 또는 외화 부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기준 환율로 평가를 해서 환산 이익이 나올 수도 있고 환산 손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프로그램에 전표로 가겠습니다. 자, 차변에 1200원씩 갚아야 되는데 1100원에 갚아요. 그러면 이익 받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 차입금, 자, 단기 차입금, 포르쉐, 포르쉐사, 계산기 누르겠습니다. 계산기 1200만 원 빼기 만불 곱하기 1100원이죠. 그러면 1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100만 원을 뺐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만큼? 100만 원만큼 이익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100만 원 줄여주시고 대변에 외화 환산이익입니다. 외화 환산이익 100만 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을 한번 다시 만들어 볼까요? 자, 식을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자, 1200만 원 나누기 그렇죠. $10,000. $10,000를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면 1200원이 나옵니다. 아이고. 이상한 거 나왔어요. 얘는 지울게요. 아직 익숙치 않아서 그래요, 제가. 자, 아이고, 여기를 조금만 늘려드리려고 그랬더니,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200원이 됐어요. 그런데, 기말에는 어떻게 됐나요? 기말에는, 그렇죠. $10,000 곱하기 1100원이죠. 자, 1100원을 했더니, 얘는 얼마 나왔어요? 1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12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기말에 환율이 떨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1100만 원만 갚아요. 100만 원 이익 받죠? 그래서 100만 원 이익 본 거에 대해서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계정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정리되셨나요? 자, 얘 조금 올리겠습니다. 밑에 게 안 보여서. 아이고, 더 올릴까요? 네. 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4번. 제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정리하라. 2기 확정이래요. 2기 확정이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죠? 10월부터 12월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를 하셔서 차변의 예수금, 부가가치세 예수금, 대변의 부가가치세 대급금, 그리고 납부세액이 나오면 미지급세금, 만약에 환급세액이 나오면 미수금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모듈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조회를 하시고요. 자, 세로 블록이 한번 하겠습니다. 왜? 전표에 있는 게 다 반영이 돼야 됩니다. 자, 왔고요. 매출세가 부가세 예수금이 되고요. 매입세가 부가가치세 대급금이 되고요. 차감세가 플러스죠. 그러면 납부세액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출세를 컨트롤 C 해갖고 오세요. C 하셨어요? 일반 전표에 자, 차변에 대변에 있던 부가가치세 예수금 없애주려면 어디로 와요? 차변으로 오죠. 차변에 부가가치세 예수금 컨트롤 V 하시면 조금 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있는 금액을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래서 985만 원 가지고 왔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다시 열으셔서 자, 이번에는 매입세 580만 원 컨트롤 C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 대변에
부가가치세 대급금. 자, 컨트롤 V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580만 원 넣고요. 자, 대변에 그렇죠. 미지급 세금. 미지급 세금. 자, 미지급 세금은 405만 원입니다. 405만 원. 그럼 정말로 405만 원인지 부가가치세 신고서 다시 한번 열어서 405만 원. 맞죠? 자, 이렇게 해서 2기 확정신고에 부가가치세를 정리했습니다. 수동결산을 모두 끝내고 보니까 5번째는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1% 대손충당금 보충법 하래요. 자, 채권 잔액 곱하기 1%. 그리고 대손충당금이 있으면 반드시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매출채권 잔액은 어디 가서 볼까요? 합계잔액산표. 네, 맞습니다. 자, 합계잔액산표. 조회 버튼 한번 누르고 외상매출금 잔액은 8,355만 원이네요. 계산기 눌러서 8,355만 원 곱하기 0.01 뺍니다. 뭘 빼야죠? 그렇죠. 대손충당금이 있으면 빼야 돼요. 근데 대손충당금 잔액이 빵원입니다. 그러면 안 빼셔도 되죠? 그러면 83만 5,500원을 어디?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전체 메뉴 클릭. 결산재무제표원에 결산자료 입력. 1월부터 12월로 열어주시고요. 451번 상품 매출원가는 코드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동 반영되거든요. 확인. 그러면 상품 매출원가 나왔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를 살짝 내리겠습니다. 너무 확 내리지 마세요. 자, 살짝 내리면 여기 대손상각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외상 매출금 난 여기다가 이제 입력하는 거예요. 83만 5,500원. 이렇게 입력하고 나니까 계산기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종료 버튼 누르세요. 외상매출금 했으니까 받으러옴도 해야 되겠죠? 자, 합계잔액산표 오셔서 받으러옴 1,500만 원이네요. 자, 계산기 1,500만 원 곱하기 0.01 자, 빼기 대손충당금 있나 보니까 5만 원 있어요. 자, 5만 원 빼겠습니다. 5만 원. 그랬더니 10만 원만큼만 설정하래요. 결산자료 입력 클릭하면 계산기 따라오죠. 자, 받으러옴 란에 10만 원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자, 계산기 다 썼으니까 또 닫아주시고. 그러면 5번에 대해서는 그렇죠.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했습니다. 자, 6번째. 모든 비유동자산 체크해 주세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려면 고정자산 등록을 다 열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야 우리 회사에 어떤 유형자산이 있고 무형자산이 있는지 알 수가 없죠. 한눈에 볼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나요? 자, 유형자산의 총괄 쪽으로 오세요. 조회 버튼을 누르면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유형자산은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리 2개밖에 없네요. 건물이 있고 비품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여기에서 어떤 금액을 갖다 써야 되냐? 즉 올해 상각할 단기 상각비인 1,500만 원을 갖다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1,500만 원을 컨트롤 C 하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에 오셔서 조금 전에 입력했던 대손상각 바로 위에 있는 감가상각비 란에다 입력할 거예요. 자, 건물을 클릭하고 컨트롤 V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손으로 써서 옮긴다. 그러면 금액 착오 없이 잘 하도록 하세요. 자, 원가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다시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비품 있죠? 자, 비품 컨트롤 C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품란에다가 컨트롤 V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추천할 때는 컨트롤 C, 컨트롤 V, 즉 복사해서 갖다 붙여넣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 금액을 수정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복사, 웬만한 엑셀 기능은 다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사해서 갖다 붙여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비우덩이라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무형자산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형자산 총괄 조회 버튼을 눌렀더니 없답니다. 없으면 안 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유형자산 총괄에서 건물과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입력했습니다. 7번째입니다.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하고 결산 처리하시오.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하려고 하면 기말상품 재고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네, 재고자산 수불부를 마감하게 되면 기말상품 재고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재고평가는 선입선출법으로 한다. 물류관리 쪽으로 오셔서요. 재고관리입니다. 재고자산 수불부 클릭. 마구 엔터 해주세요. 왜 마구 엔터 할까요? 그렇죠. 우리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품목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 끌고 와라. 즉 전기에서 넘어온 2월까지도 몽땅 끌고 오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6개의 품목이 있고요. 마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의선출법으로 하라 그랬죠? 기능 모음 열어서 평가 방법 눌러서 선의선출법인지 확인하신 후 뭐 적용 누르셔도 되고요. 그러시고 나서 마감이라는 단추를 이용해서 일괄 마감하겠습니다. 건건히 마감을 하면 한 건 한 건 한 건 다 해야 돼요. 그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일괄 마감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이렇게 마감이 되면서 선의선출법이니까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고 나머지가 다 재고로 남죠. 그래서 재고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거를 다 더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죠. 그래서 물류관리의 재고관리, 재고자산 명세서입니다. 자, 재고자산 명세서는 마감을 해야지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월 엔터 최종적으로 나온 기말상품 재고액은 1억 5,600만 원이네요. 자, 1억 5,600만 원 컨트롤 C 하겠습니다. 복사해갖고 결산자료 입력 맨 위로 올리시면 10번 란에 기말상품 재고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갖다 붙여 넣으세요. 컨트롤 V. 7번째가 맨 마지막 자동결산 문제였죠. 이제 다 했습니다. 다 했으면 어떻게 해요? 전표 추가. 그렇죠. 전표 추가. 예. 확인. 일반 전표에 오셔서 꼭 확인하세요. 자, 조회해갖고 상품 매출원가 들어왔는지, 감가상각비 들어왔는지, 대손상각비 들어왔는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이 부분을 채점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세 문제가 그냥 틀리게 됩니다. 그러면 12점이에요. 점수가 꽤 높은 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념하셔서 전표 추가하신 후 일반 전표 입력에 와서 꼭 확인한다 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4번째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5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문제는 조회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번호 순서대로 단답형 답안에 등록하시오. 자, 단답형 답안에 등록할 때는 컴마, 그 다음에 개수, 뭐 원, 그 다음 화폐기호 이런 거 다 쓰시면 안 되고요. 숫자로만 기록하시고요. 대신 소수점은 인정하고요. 만약에 뭐 영업의 손실이냐 영업의 이익이냐 즉 손익을 물어본다. 그러면 손실일 때 마이너스 이거는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절대로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숫자로만 기록하시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총 몇 문제가 나오냐면 6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대신 좀 비중이 좀 낮아요. 그래서 2점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2점짜리인데 6문제면 12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5월 31일 현재 축구복의 재고 수량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재고 수량을 알 수 있는 곳은 재고자산 수불부밖에 없죠. 자, 물류관리에 재고관리, 재고자산 수불부 5월 31일 현재입니다. 자, 엔터 05월 선택하시고 축구복만 열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축구복만 열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엔터 해서 축구복을 커서를 갖다 놓고 찾으셔도 됩니다. 5월 31일 현재니까 1800개네요.
자, 1800개 찾으셨나요? 요겁니다. 요거. 네. 두 번째, 8월 31일 현재 보통예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몇 월 며칠 현재 이러면은 여러분이 뭐 계정별 원장을 가서 보셔도 되지만 지금 잔액을 물어봤죠? 합계잔액시산표가 가장 보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전체 메뉴, 회계 모듈의 결산재무제표원 합계잔액시산표입니다. 8월 31일로 조회하시고요. 보통예금, 네, 여기입니다. 잔액은 1억 8,586만 원이네요. 자, 이 금액입니다. 이렇게 잔액을 물어볼 땐 그냥 합계잔액시산표 열어보세요. 이게 가장 빠르게 열 수 있는 방법입니다. 9월 30일 현재 주식회사 온세 유통의 외상 매출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거래처별로 무언가를 원한다. 그러면 거래처 원장밖에 없습니다. 전체 메뉴에 전표입력 장부의 거래처 원장입니다. 첫 번째는 그대로 엔터 하시고요. 9월 30으로 조회를 해주세요. 외상 매출금은 108번입니다. 자, 저는 그냥 온세통신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전체를 보고 온세통신의 온세유통의 통신이래요. 온세유통에 커저를 갖다 놓고 잔액을 보겠습니다. 3,960만 원이네요. 답은 3,960. 조회 문제는 여러분이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는 장부를 여시면 됩니다. 꼭 이거를 열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거래처별로 나와 있는 거는 거래처 원장밖에 없습니다. 얘는 반드시 여기서 열어주셔야 돼요. 네 번째,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납부 환급세액은 얼마입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납부 환급세액을 물어봤어요. 즉 납부세액은 플러스로 나올 것이고 환급세액은 마이너스로 나오거든요. 그럼 환급세액이다. 그럼 마이너스 표시를 해줘야 답이 된다라는 거죠. 이럴 때 외에는 숫자로만 기록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입니다. 전체 메뉴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까지 선택해 주시고요. 뭐 새로 불러오기 하셔도 됩니다. 네. 살짝 올리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15만원 보이세요? 여기 차감세 마이너스 15만원. 환급이죠? 그래서 얘를 기록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15만원 이렇게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0, 0, 0, 0 이렇게 기록을 하셔야 답이 맞습니다. 만약에 마이너스를 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납부세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문제를 끝까지 잘 읽고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10월 30일 현재 밑줄. 자, 10월 30일 현재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KIFRS에 의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유동자산의 금액은 얼마인가? 우리 아마 마감 처리를 안 해서 에러가 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결산을 하는데 마감 처리한다 그러고서 맨날 까먹어요. 근데 여러분은 연습하셔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가 열어볼까요? 자, 회계 모듈의 KIFRS 재무제표. 자, 재무상태표입니다. 클릭. 10월. 안 떠요. 왜 안 뜨죠? 31일로 조회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한번 12월로 조회해볼까요?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네. 자, 에러 메시지가 뜬다. 그럼 걔를 없애려면 전체 메뉴에 손익계산서 열었다가 닫아주시고요. 닫아주셨나요? 여기서 여러분이 확인하실 건 당기순이익입니다. 자, 1억 5,265만 4,500원 전체 메뉴에 이익인여금 처분계산서 클릭하신 후 여기에 들어옵니다. 들어오셨나요? 여기에서 손익 대체분계를 일으켜야 에러 메시지가 안 뜹니다. 자, 전표 추가, 확인. 그리고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 이렇게 처리되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보셨어요? 그리고 전체 메뉴 클릭하시고 여러분 KIFRS 재무상태표 열어볼게요. 자, 12월로 조회를 하면
에러 메시지가 안 뜹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감 처리까지 했어야 되는데 제가 또 잊어버렸네요. 나중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은 항상 결산 정리하고 나서 마감 처리하세요. 우리가 물어보는 건 10월 30이죠? 자, 10월로 갑니다. 유동자산의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7억 6,392만 원이 되겠네요. 요 금액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KIFRS에 의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수익, 즉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거를 손익계산서 가서 열으셔도 되는데 문제에서 KIFRS 포괄손익계산서를 열어라. 그러면 그거를 여셔서 답을 찾기 바랍니다. 자, 회계 모듈에 KIFRS 재무제표, KIFRS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클릭. 12월로 조회해 주시고요. 수익,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2억 6,450만 원이 됐네요. 요게 답입니다. 그래서 제시되는 문제의 답을 구하실 때는 반드시 요구하는 KIFRS 포괄손익 계산서를 열어주세요. 그러면 그렇죠. 수익과 매출액 이렇게 딱 나와 있죠. 항목명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기말 결산 정리 사항하고 다섯 번째 문제인 조회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